네, 오늘은 LNF 가져왔고요. 이 기업은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이 턴오버의 해였다면 2022년부터는 얘네가 이걸 지켜나가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를 평가받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다, 고평가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3월이 지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공시들을 좀 읽어보면서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봤습니다. 최근 공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요번에 발표된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요 내용인데 이 두 개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전환가액의 조정 이걸 같이 볼게요. 먼저 이번에 1464억 원의 손실 누계 잔액이 떴어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금융부채의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금이 유출이 나오는 손실이 아니라요. 평가가 된 겁니다. 그냥 평가적으로 손실이 반영이 된 거지 막 실질적인 돈이 나가고 이러한 손실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도 4분기만 되면 이러한 오류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F가 이번에 공시를 한 거 보면 매출액 172% 증가하고 2910%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평가액 자체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47 뜨면서 마치 무슨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낸 회사처럼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왜 이럴까를 보겠죠. 매출과 영업이 확대된 거 좋고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뜨고 있어요.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왜 발생하냐면 기업이 만들어 놓은 CB나 우선 전환주들이 있죠. 그것들이 발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가보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 그거를 손실로 반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수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가 빠지냐면 좋은 실적 내고 나서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그런 중론은 이거 그냥 실적 별론데? 라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랑 반대로 예를 들어 적자를 엄청 만들어내고 매출액 영업이익 막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걸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인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이익으로 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네 LNF가 요번에 공시한 이 실적은요,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요 파생상품 평가 손익 때문에 손실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장부상 가치를 절하시켜 놓은 것 때문에 마치 기업이 실적을 제대로 못 낸 것처럼 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 말들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기 뭐라 써 있는지 잘 볼게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전환가액 및 행사가액과 주가 간의 차이를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B나 우선전환주가 있으면 얘네를 뭐 얼마에 발행을 해볼까요? 여기 써 있을 텐데 79,500원. 네, 79,500원, 73,000원이잖아요. 79, 73에 발행을 했는데 주가가 이 이상으로 간 겁니다. 오늘 기준 종가로 보면 1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만큼 18만 원만큼 이거를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부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손실은 현금 유출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뭐 저도 이제 CFA랑 이런 재무 분석 쪽을 배웠지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 상으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더할 때 결국 재무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더했을 때 합리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 기준에 따르는 건 맞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요번에 발생했던 파생평가 손실은 실질적인 기업의 현금 유출을 만들어내는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LNF의 이번 공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만들어낸 이 순이익은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메커니즘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거 실적 좋은 거구나.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공시를 보고 몇몇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매출액 영업이익 플러스면 뭐해? 당기수익 마이너스네? 팔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무서운 거는 이게 23%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넘치게 되면 자본 잠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회사를 관리 종목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것도 투자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인식 차원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보면 23%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나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한 금융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전환가액의 조정인데요.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꽤 커요. 규모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입니다. 1000억 규모의 사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리픽싱이 되었어요. 조금 의아한 거는 이 18만 6천 원에서 18만 2천 원까지 리픽싱 할 거면 뭐하러 이거 공시를 냈나 싶을 정도로 얼마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의 최대 한도가 95%로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통상 내가 10만 원에 발행을 하면 7만 원까지는 리픽싱이 가능합니다. 얘 95% 해놨어요. 왜 그럴까를 좀 봤더니 얘네가 3개월 전에 발행된 사채인 거거든요. 이게 2월 15일이 딱 돼야지 3개월 차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때 전환가액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를 원래 70%로 하는데 왜 갑자기 95%를 냈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요번 게 5회차니까 5회차 걸로 들어가 보면요. 음, 발행을 했다. 그리고 13일에 나온 게 요게 최종 문서가 아니어가지고 요걸 봐야 돼요. 18일차 거. 정정한 거를 봐야 되는데 자, 파란색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분 100% 가지고 있는 거 발행을 했고 총 규모 1000억 원 중에서 700억을 시설 자금으로 쓰고 운영 자금, 자금 사용처는 괜찮습니다. 표면 이자가 0%고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자도 안 받고 리픽싱도 별로 세게 안 받고 만기가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채의 유형은 딱히 그렇게 욕심 없는 돈인 것 같습니다.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증권사에서 서포팅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전환가액이 18만 6,802원인데 이게 리픽싱이 돼봤자 18만 6,802원에서 802원에서 0.95를 곱하면 되겠죠. 17만 7천원까지가 얘네가 픽스할 수 있는 건 단가인 거거든요. 오늘 종가가 18만 9,900원이니까 일단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얘네가 만기를 2028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말뚝을 여기다 박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단가도 95%까지밖에 안 깎고 이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얘는 여기서 말뚝을 박고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나중에 원금만 갚아 2028년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리픽싱이 원래 마이너스 30%까지 가는데 95%인 거 보니까 사실상 그냥 리픽싱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되겠고요. 마이너스 5%까지만 단가를 줄이겠다. 좀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기 청구권을 봐도 얘네 스탠스를 이런 것 같아요. 이 조기 상환 청구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 텀이.
그래가지고 얘네는 일단 발행해 놓은 거를 2022년 2월 달에 첫 3개월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1000억을 가지고 너네가 이걸 자금을 굴려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그만큼 오르면 난 그거에 대한 수익은 챙겨가겠다. 다만 이자 필요 없다. 약간 상남자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1000억 원을 빌려왔는데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고 단가도 리픽싱이 최대 단가의 95%까지니까 마이너스 5%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단가에서 2028년까지 존버를 하면 적어도 손실 볼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 사채를 발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1000억 원 빌려주면 이자를 뭐 1%든 2%든 설정을 하든 아니면 리픽싱을 70%까지 할 수 있는 걸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리픽싱 치고 올랐을 때 그냥 조기 상환 청구권 발행해가지고 끝낼 텐데 얘네의 구조는 이렇지 않아요. 얘네는 아예 이자 없이 가고 리픽싱도 마이너스 5% 그러니까 95%까지만 가능하게 해놓고 대신에 이 조기 상환 청구권 이 풋옵션을 좀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텀이 돌아오는데 조기 상환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회사가 내가 발행한 이 가격보다 계속 떨구고 이거를 2028년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 회사가 옛날이랑 내가 빌려줬을 때랑 그 당시의 상황이랑 너무 좀 다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조기 상환해라 하고 1000억 원 갚아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규모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대형 증권사나 아니면 백이 좀 든든한 데서 돈 대주고 단가 그냥 딱 픽스해 놓고 조기 상환 청구권만 좀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빌려준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조금 자극적인 그런 사채들은 얘네 평당 여기네 리픽시 때문에 여기네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전 마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렇게 95%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2회차가 10만, 100만, 1000만, 1억, 50억이거든요. 전환가액이 2만 1000원입니다. 2020년 7월 31일 날 했고요. 이거 7월 30일 날 만기가 돼요. 그 아래 이번에 발행됐던 게 2028년 10월 25일이니까 한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가 있고 그냥 가장 당장 눈앞에 찍혀 있는 건 요거예요. 7월 30일 만기인 거. 7월 30일 만기인데 2회차 요거에 10만, 100만, 1000만, 1억, 50억 규모인데 규모가 작긴 하지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가까이 존버하는 이 사람들이 7월 달이 됐을 때 제 2회차 전환 사채를 신규 상장시킨 다음에 팔아먹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 LN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집중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2021년, 22년 되는 동안 안 팔다가 갑자기 지금 전환 가능 구간인데 갑자기 6월, 7월 돼가지고 상장시키고 팔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나도 이걸 팔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LNF는 변곡점이 7월 달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지금 50억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걸 회사가 그냥 사채를 갚고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너무 너저분해가지고 요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업은 3월 둘째 주에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걸 봐야지 이제 증권사에서도 얘는 일반적인 회사들이 요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반적인 회사들보다 좀 저가를 보이고 있다. 매수다, 매도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3월 둘째 차가 돼가지고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이 기업의 202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들을 좀 봐야 됩니다. 타이밍 상으로는 3월 둘째 주 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나왔던 단기 순손실, 매출액 역대급, 영업이익 역대급, 단기 순손실 나왔죠.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 이탈이 아니라요. 평가상에 장부상 기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평가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놓고 본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역대급이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요번에 나왔던 4분기 실적이
2022년 3월 달에 나올 사업 보고서에 2021년 동안의 활동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3월 달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시각으로 이 회사를 분석할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세 번째로 뭐 리픽싱 된 건데 이자 없고, 그리고 리픽싱도 95% 한도 내에서 하기로 했고, 그냥 거의 말뚝 받고 들어와서 2028년까지 존버하기로 마음먹은 형님이 지금 1,00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확실하게 해놓은 거는, 이거는 그래, 너네 이거 돈 갚고 이자 내지 마, 그냥 편하게 해, 2028년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 볼게, 대신에 너네가 지금 내가 빌려줬을 지금보다 미래에 답이 없어진다, 그러면 난 이거 조기 상환을 요구할 거다. 조기 상환율이 100%로 픽스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네가 여차하면 빡쳐가지고 돈 갚아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텀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LNF는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점이 11월, 2월, 5월이니까 각 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엄청난 실적 악화가 있지 않는 한 이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다 해도 그게 정말 회사가 빠그라지지 않고 뭐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사채는 계속 버텨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버텨주고 있는 사채들이 든든하게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략 말씀드릴 거는 딱히 없고요. 전 이 생각이에요. 얘를 조금 더 깊게 파면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공시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이랑 카카오게임즈가 오르긴 했는데, 이건 뭐 장이 4% 오른 판에 제 어떤 분석 성과를 논하기는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잡았기 때문에 겹쳐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산다 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살 거지, 둘 다 사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LNF의 차트가 조금 닮아 있어요, 테슬라랑.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그냥 차트까지 한번 보고 가야겠네요. 자, 저는 차트를 매 종목마다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다 그리고 선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저는 각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이 각도예요. 먼저 0도가 있고요. 그리고 0.25가 있고, 0.382, 0.5, 0.618, 여기 똑같이 배율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LNF가 강력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코로나 저점 찍고 나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75나 0.618은 그냥 완전 급등인 거거든요. 요 시기에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각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뭐 얘가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이런 급의 내용이 아니라면 0.75랑 0.618 급으로 얘가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0.75, 0.618, 0.5보다는요 0.25랑 0.382, 0.5 정도, 요 각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가장 평온의 상태라고 보는 거는 요 0.5입니다. 요 각도가 가장 평온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슈팅도 아니고 적당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각도? 그러니까 여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를 좀 위협을 했어요. 보이다시피 0.5를 이탈한 다음에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볼 때는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얘가 전고점까지 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0.25랑 0.382 이 각도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비록 추세가 한번 깨지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그걸 지키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상 유지를 해왔던 이 0.5라는 각도를 이탈을 했다가 지금 다시 걸쳐져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0.5입니다. 이탈 나오고 다시 여기서 찌르고 올라온 상태죠.
얘는 여기를 좀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 가격대가 지금 기준으로 18만 8천 원인 거거든요. 이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공구리 치고 버텨주는 게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험한 시그널로는 뭘 보고 있냐면 여기 이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 나오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땐 신용 매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으로서는 15만 5천 원까지 너무 크게 열려 있긴 한데 마이너스 얼마죠? 한 15%? 20% 정도 아래 있긴 한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여기 깨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요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서 공구리 치고 버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예요. 제가 LNF를 당장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본다면 예살 바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고요. LNF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런 미래 가치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추월하냐 아니면 그걸 하회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차트가 나쁘진 않다. 근데 그렇게 막 배팅 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